아빠를 엄마로 만들고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마법 같은 문학적 상상력.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 책을 처방해 드립니다. 저자 카를로 프라베티.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아까 약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는 서점 약국이에요. 보세요. 노부인이 책 한 권을 꺼내더니 남자에게 건넸다. 아침에 10쪽, 정오에 10쪽, 그리고 자기 전에 20쪽 읽으세요. 마치 약처럼 책을 처방하는 이곳은 약국일까요? 서점일까요? 이 책은요. 챕터별로 이러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정원이야 숲이야? 늑대야 개야? 옷장이야 방이야? 남자애야 여자애야? 루크레시오라는 도둑이 있었어요. 어느 밤 황량해 보이는 저택을 털기로 마음먹고 담장을 넘었죠. 정원인지 숲인지 모를 곳을 지나서 늑대인지 개인지 모를 동물과 맞닥뜨리고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를 대머리에 으스스하게 생긴 한 아이를 만나게 되죠. 어리둥절하고 어리버리한 루크레시오 도둑은 꽤나 시크하고 겁이라곤 없어 보이는 칼비노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그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루크레시오는 왠지 모를 공포감과 비현실감에 저택을 나오고 싶어하고 하지만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를 칼비노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자신의 가짜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부탁인지 명령인지 모를 권유를 받고는 그만 저택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책의 기이한 모험이 시작이 되죠. 칼비노의 손에 이끌려 도서관 겸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자신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문학작품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루크레시오는 자신이 보물섬의 실버 선장이라고 생각하는 한 백관공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을 선장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백관공을 향해서 의아해하자 백관공이 말합니다. 책? 다른 책들처럼 보물섬도 말이야 하나의 설계 도면일세. 일개 집을 넘어서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는 도면 말일세. 매혹적인 인물들이 사는 하나의 세상이지. 그 도면은 간단해. 몇 장의 종이 위에 글자가 줄지어 있을 뿐이지.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자가 자기 상상력으로 창조해내는 세계는 그 책을 넘어서 무궁무진하다네. 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도 담고 있지. 이 집처럼 말일세. 이 집도 건축가가 도면에 그어놓은 선이 나타내는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겠지. 하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잖아. 바로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야.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는 나무 위의 남작을 만나고 약 대신 책을 처방해주는 서점 약국에 방문해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책을 처방받는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 책 처방사. 이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말이죠. 그리고 극장 같은 커다란 상영관에서 텅 빈 스크린을 응시하며 읽은 책의 장면을 상상해서 스스로 영상화시키는 꿈 테라피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참 기발하지 않나요? 책 처방에 이어서 테라피까지.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도둑 루크레시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에 빠져있는 듯한 혼란함을 매우 느끼게 되죠. 서점 약국에서 만난 노부인에게 루크레시오가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책 속 등장인물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들인데
다른 책을 더 읽게 하면 그건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돈키호테처럼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미쳤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자 노부인이 말합니다. 정반대지요. 정말 돈키호테가 책 때문에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비하고 잔인한 세상에서는 한시라도 더 살 수 없어서 미쳐버린 게 아닐까요? 전 그나마 돈키호테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늙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정의가 없는 세상을 체념한 채 사는 사람과 이를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미친 걸까요? 그게 비록 풍차를 상대로 싸우는 것일지라도 말이에요.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곳 환자들과 똑같이 행동해요. 특정 등장인물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의 모험을 재현하죠. 이게 당신이 말한 대로 잠시나마 우리의 일상에서 스스로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 책이 좋은 책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새로운 질문을 하게 만든다면, 나중에 우리가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좀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환자들의 경우 처음 이곳에 올 때는 그 어떤 책보다도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현실 세계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답니다. 와, 우문현답. 정말 이 부분은요, 이따금씩 소설 속으로 피신하는 저를 대변하고 설명해주는 듯한 명쾌하면서 심오한 말이었어요. 이런 책 처방사가 주변에 있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루크레시오와는 다르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계속 수다를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책을 보면서 책을 처방해 드립니다. 이 제목부터 꿈 테라피까지. 와, 이거 정말 언젠가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루크레시오의 여행이 끝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기이한 일들은 파도를 타고 나타나죠. 그리고 칼비노와 함께 그 저택의 비밀까지 파헤치게 됩니다. 물론 루크레시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비밀을 파헤치게 되는 건지, 비밀이 알아서 의지적으로 루크레시오에게 밝혀지려 나타나는 건지, 그건 소설을 끝까지 읽으면 알게 돼요.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은 내가 말랑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요. 마지막 부분에는 옹기니의 말이 있어요. 옹기니는 김민숙 분이고요. 이 옹기니의 말 속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카를로 프라베티. 카를로 프라베티는 이 책을 쓴 작가예요. 카를로 프라베티는 평범함을 거부한다. 한 인터뷰에서 칼비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물어오자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질문은 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니, 그의 위트 넘치는 대답에 절로 미소가 떠오른다. 그런 우리의 프라베티를 꼭 닮은 이 작품은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탄산수처럼 시원하고 알싸하며 끝까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궁금함을 남겨준다. 작가는 마지막까지 칼비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속시원히 알려주지 않는다. 칼비나의 어머니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다. 루크레시오가 끌려간 곳은 정신병원인지 도서관인지 알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미친 건지 세상에 둘도 없는 현자인지 당최 헷갈린다.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옆구리를 찔러대며 물어온다. 생각해봐. 치마를 입으면 다 여자야? 왜 도서관에서는 책상에서만 책을 읽어야 해? 원래 책은 누워서 읽는 재미가 더 쏠쏠하지 않아?
상상해봐. 책상이 아닌 침대가 있는 도서관을. 푸른 초원 한가운데 놓인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으면 어떨까? 이 책이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편견에 물음표를 달고 상상하고 질문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은 좋은 책이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작가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정신세계는 단련되고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이와 유연함이 생긴다고 프라베티는 믿고 있다. 독자인 우리가 작가 프라베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과정을 숙제가 아닌 놀이로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작가는 책이 가장 훌륭한 놀잇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으며 책으로 독자를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지성을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미 존재하는 틀 안에서 새로움이나 기발함, 위대한 깨달음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광기의 눈으로 보아야만 이성이 진정한 이성으로 거듭난다며 날카로운 지성의 다른 얼굴로 광기를 예찬하던 르네상스 시대도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책을 통해 현실과 살짝 거리를 두어 보아도 이성이라는 정신의 줄을 살포시 놓고 상상의 나래를 크게 펼쳐보아도 좋겠다. 독자들이여, 상상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를 위한 책 처방전이 존재하나니. 어때요? 재밌죠? 재밌으면서 저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독자들이여, 상상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를 위한 책 처방전이 존재하나니. 네, 이 멋진 말을 끝으로 책 소개를 마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어요. 감사합니다.